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 뜨고 사기를 당한데도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참 이게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잖아요.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억울하고 싶지 않다. 다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정말 이기고 싶다. 고객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? 그거에 대한 집념은 아직도 남아있던 것 같아요. 제가 일하다 보면은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. 변호사를 왜 했냐? 고객분들도 가끔 물어보는데 제가 변호사 왜 하게 되는지 사실 말을 잘 안 해줘요. 왜 말을 잘 안 해주냐면 엄청 그 로스쿨 같은 거 지원할 때 보면 숭고하거든요, 사람들이. 제가 로스쿨 입시를 2번 했는데 한 번은 같은 친구가 좀 로스쿨 준비해보자 해갖고 응시했다 그때도 합격을 해갖고 꼭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 2번째는 내가 지금 이 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또 로스쿨 준비를 했는데 로스쿨 지원 원서를 보면요 변호사님들이 되게 잘 써요. 뭐 사회 정의 실현이나 뭐 약자를 위한 헌신, 뭐 누군가를 돕고 싶다. 사실 그렇게 많이들 변호사를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뭐가 다르냐, 뭐 대단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 생활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 과거 얘기를 조금 할게요. 저는 이제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환경에 자라진 않았어요. 꽤나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. 아버지의 차를 보면서 우리 집안의 흥망성쇠를 봤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차가 프라이드였어요. 프라이드 아세요? 옛날 프라이드. 근데 프라이드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소나타 같은 차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무스로 바뀌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갓그랜저 있잖아요. 그랜저로 바뀌었더라고요. 나중에 가보니까 아버지 차가 이제 체험엔 에쿠스로 막 바뀌었어.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.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. 나중에 머리 크고 나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건설사를 하시더라고요. 꽤나 괜찮게 자랐던 것 같아요. 부족함 없이. 제가 그런 상태에서 경찰대를 이제 가게 됐는데 아버님의 추천이 컸어요. 약간 아버님께서 건설업계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규제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규제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 좀 앞으로 생활하기 더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저는 너무나도 그 금융이나 뭐 이런 걸 사실 어렸을 때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대 경영을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너 경찰대를 가면 스포츠카를 사주겠다 하셔가지고 경찰대를 갔던 기억이 나. 근데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재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차였어요. 람보르기니 이런 거 있잖아요. 대단히 큰 착각이었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찰대를 가서 잘 경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하던 건설사를 갖다가 이제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매각 과정에서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죠. 나중에 이제 머리 크고 나서 제가 변호사까지 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M&A 과정에서 약간의 기망이가 있었던 거예요.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다른 뭔가를 받기로 했는데 그 받기로 한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부동산이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그런 걸 좀 기망을 당하면서 크게 이제 휘청했죠.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시잖아요. 그러면 몸이 아픕니다.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그러면 몸이 아파요.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업이 망하자마자 이제 췌장암을 이제 판정 받으셨는데 아직도 그게 생생해. 어느 날 이제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응급실 가서 따라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급하게 이거 좀 CT나 MRI 급하게 찍어야 될 것 같다. 찍어 보니까 췌장에 이제 혹이 이렇게 있다. 이게 확 된 거예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한 2년 정도 투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경찰에서 굉장히 바쁠 때예요. 제가 지방청 생활할 때인데 제가 지방청에서 이제 수사 2개라는 부서에 있을 때 선거상황실이라고 있어요. 선거상황실이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냐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있을 때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. 그때 제가 이제 그 광화문 쪽에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버님은 용인 수지 쪽에. 그래서 제가 병간호랑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를 간호를 하면서 또 선거상황실 업무도 보고 수사위기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나요. 그 당시에 제가 출근 시간이 새벽 6시 반에 출근했어요. 퇴근을 9시 반에서 10시에 했었고 그 생각을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선거 있을 때는 뭐 24시간 일하고 추가로 24시간 더 일하고 하루 쉬고 당당비라고 하죠. 그런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에 2-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생활을 하면서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를 아버지를 이제 보살피고 가족들을 추스리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픈 건 아픈 건데 집이 망하는 거예요. 가정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?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죠, 돈.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많이 이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료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생활하신 데는 지장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제가 경찰 공무원의 급여만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미래나 비전을 보기 쉽지 않은 수준까지 온 거예요. 이런 얘기가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. 더 힘든 사람 많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되게 주저넘는 얘기거든요.
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망하시고 큰 병까지 걸리시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대로 계속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경찰 생활을 계속해서 내가 과연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는 그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는 제가 로스쿨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되게 반대하셨거든요. 뭐 아버지가 넌 돈 잘 버는데 뭐 그냥 공무원 해라, 열심히 공무원해서 명예롭게 살아라,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아버님 본인께서 또 아프고 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로스쿨 원서를 썼을 때 아버님이 반대를 안 하셨어요. 그래,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, 열심히 해봐라,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 18년도에 제가 로스쿨 시험 봤으니까 2018년도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.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버님 3일장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이 제가 법학 적성 시험이었어요. 그러니까 3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아버님을 장지에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밤을 거의 잠을 하나도 안 자고 리틀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. 시험을 잘 보고 로스쿨 합격을 했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 생활을 그때까지 계속 했었는데 이제 2019년에 로스쿨 입학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사업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해놓고 그때 든 생각 딱 하나였어요.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. 왜냐면은 제가 이제 로스쿨 가게 되면은 경찰을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경찰을 퇴직을 하거든요. 그때 퇴직했을 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딱히 다른 거 없어요. 살아야 되니까, 먹고 살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저는 아버지께서 아프시고 난 이후부터,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난 이후부터 해야겠다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속물적인 관점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요. 인문학, 그러니까 문과를 나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 잘 없거든요. 커리어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회사 다니셨던 분들 공감 많이 할 텐데 자기 급여 수준을 갑자기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평범한 직장인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금전적 손실을 봤을 때 이거를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럼 베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크게 환골탈태를 위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뭔가를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커리어를 변경해야 돼요. 저는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커리어를 변경하는 걸 선택한 거지.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 퇴직금하고 제가 이제 경찰하면서 했던 재테크들이 있었어요. 좀 그런 자금을 가지고 로스쿨 들어가서 생활비 내고 또 어머니 혼자 남으셨으니까 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면서 3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저는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이제 불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게 맞고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. 근데 저보다 사연 많은 사람 너무나도 많아. 제 사연은 그냥 어디나 있는 그런 사연들이에요. 사실 별거 아닌 사연들인데 저는 좀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좀 극복하기 위한 걸로 커리어 변경을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변호사였다.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 조금 더 MSG를 치자면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몰라서 큰 사기를 당했거든요. 잘 알았으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, 솔직히 말해서. 그 큰 사기를 당했을 때 그걸 갖다가 검증을 하고 잘 알았더라면, 제가 그때 현직 경찰이었거든요. 수사도 이미 했던 상태였고 근데도 몰랐어요. 왜냐면 민사법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, 회사법인 걸 전혀 모르니까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 뜨고 사기를 당한데도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야. 그래서 참 이게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잖아요.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억울하고 싶지 않다. 일단 저 스스로가 억울하고 싶지 않았어요. 어떤 법칙에 따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.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실 법을 좀 좋아했던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나중 가서는 그게 일단 넘어서 생존의 도구가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고, 과거에 있었던 그 뭐 사기당한 마음에 대한 울분, 생존 이런 관점은 조금은 사라졌을 것 같아요. 다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정말 이기고 싶다. 고객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? 그거에 대한 집념은 아직도 남아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왜인지 좀 썰을 풀었는데 대단히 별거 아닌 이야기. 워낙에 사연 많은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대고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건방지고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뭐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 배경을 이해하면 또 이게 잘 될 수도 있으니까. 또 이제 어려운 분들 많으시잖아요.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드신 분들. 제가 감히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같이 힘내자. 이렇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살아남자. 이런 의미에서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그 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? 그 사기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포기를 했죠. 몸이 아프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뭐 배상을 받고 이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, 사람이. 건강이 첫 번째예요. 몸이 아프면 싸울 수도 없어. 다 포기했고 돈을 포기했어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기꾼이 장례식장에 왔었어요. 그 사기꾼 장례식장 와가지고 향을 피운 걸 내가 눈으로 이제 목격을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. 근데 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이고 그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복수지. 건강이 최고입니다. 힘들 땐 저를 찾아주시고 아무튼 모두 화이팅하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